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다 뭐 전 세계가 사실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도 휴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이번 주 사실 월요일을 빼고는 산타 랠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다음 주 그죠? 배당락일이 29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계속 쏟아져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 그래서 개인이 한 종목당 10억 이상 들고 있다면은 세금 양도세 20%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마 던지고 배당락일 이후에 다시 그 종목이 좋다면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이랬고 사실 이 개인 대주주 한 종목당 10억 이상, 뭐 예전엔 금액이 15억, 20억 더 크긴 했었는데 계속 줄어든 거고 23년부터 전체 양도세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 양도세가 아닌 개인 한 종목당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사실 이 제도는 저는 정말 반대하는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연말 이 개인들의 물량 정말 뭐 내가 털고 싶지 않아도 세금 때문에 털려는 그런 개인들의 물량이 오늘도 많이 쏟아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사실 이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은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요. 뭐 이걸 얘기한다고 깊게 어떤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대덕준자를 얘기하면서 뭐 심텍 그리고 이제 기판 업체들 뭐 삼성전기가 어제 또 대규모 투자 공시를 냈는데 이런 기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또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연초에 급등했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을 좀 걸쳤는데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텍플러스예요. 인텍플러스고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 기판 산업과 그리고 이쪽 세계 반도체 쪽에서도 뭐 기판도 있고 디램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판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12월 20일 올라갔고요. 요 영상인데요. 먼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판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대덕전자를 얘기했었는데요.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FC-BGA 시장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쇼티지가 워낙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CPU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는 GPU, 서버, D램 이런 쪽 초하이엔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판도 커졌고요. 여기에 대해 뭐 숄더라고 해가지고 그죠? 볼그리드 어레이 이런 약간 다층 구조에서 연결하는 그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증설러시가 일어났다고 이 영상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 대덕, 코리아, 심텍, 삼성전기까지 어제 사실 뭐 설비 투자, 그죠? 그런 캐펙스 투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이거에 따른 또 반도체 장비, 소재, 그죠? 이 기판에 또 들어가는 장비나 소재 이런 업종의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에서 포인트는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종목을 항상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이 그죠? 메타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성장하느냐?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래도 개인 간의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스터디하고 거기서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단기냐 이게 단기면은 결국 테마성이 될 거고요. 중장기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나 NFT 이게 단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 지금 오늘 시장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삼성전기가 어제 그죠? 투자 베트남 법인 1조 넘게 투자 설비가 나오면서 요 가격인데 사실 동종목은 올해 연초에 가장 최고가를 냈었고 대형주들이 연초에 최고가 냈을 때 얘도 역시 기간 조정을 거의 걸쳤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반도체 기판 업체들 뭐 대표적인 1세대 코리아 서키트 그죠? 2세대 이 업체 뭐 대덕전자 이런 업체는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오늘 근데 말씀드린 건 기판이 아니잖아요. 기판을 그러니까 검사 장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 장비가 사실 고영이라고 있어요. 고영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고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한 2분의 1 정도 지금 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 고영은 1조가 훨씬 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오늘 시가총액으로 쳐도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럼 싸냐 비싸냐? 사실
검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분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오늘은 고용 얘기는 좀 제치고요. 이 회사는 4가지 총 검사를 하는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BGA 있잖아요. 플리치, BGA 이 시장에 대한 거는 요 두 번째 사업부 그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22% 정도, 23%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이쪽에 대한 매출 이게 가장 큽니다. 매출이 한 3년 전에 치면 이게 60% 정도 됐었는데 이게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좀 올라왔고 OLED는 좀 무시하고요. OLED도 사실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2차전지 외관 검시 이건 뭐죠?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결국 성장에는 2사업부, 4사업부라고 불리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요. 다 적어놨는데요. 결국에는 FCBGI 기판 검사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을 되게 보이면서 주가가 2년 동안 4배로 그동안은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밑에. 그래서 밑에 4,000원으로 치면은 지금 한 5배 정도 오른 거죠. 5배. 그죠? 10배까지는 아니고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2년 동안. 자,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2차전지 파우치 시작 검사. 그리고 고객사 A사로부터 이미 수주를 올해 받기도 했었고요. 메이저 고객사 레퍼런스도 받았기 때문에 고객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2차전지 검사도 앞으로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 반도체 후공정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인텔의 미국의 K레 장비 아시죠? 여기보다 고객사의 요구를 여기서 못 받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동사 장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권의 OSAT 후공정 업체들 매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1사업부도 성장은 계속하고 있다.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만드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CBGA 이거 제가 여기까지는 한 요 두 개는 이틀 전에 그 영상에서 보여준 문구와 똑같은데요. LG이노텍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LG이노텍은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메타버스, 애플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하고도 과거에 소개한 거 말고 최근에 소개한 거에서도 뭐 주가 거의 20% 가까이 또 급등했는데 계속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삼성전기가 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역시 이쪽이죠. FCBGA 이쪽 1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를 뉴스로 나왔고요. FCBGA는 결국 쇼티지 지금 내는 그쵸? 비메모리 쪽 그런 사업 그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대표 관련주 PCB양 의존도는 그죠? 일본이 거의 높다. 이런 이비덴이나 신쿄 이런 데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 슈트지다 보니까 국내 기판 업체들도 캐펙스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패키지도 결국 제대로 수율이 나오는지 제대로 그쵸? 이 기판이 만들어졌는지 결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반도체에는 모든 게 검사가 필수예요. 후공정도 결국 테스트 업체들이 좋은 이유가 다 만들어졌는데 수율이 안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걸 걸러내는 장비가 결국 검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도 같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결국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뭐 25년, 26년까지 폭발적으로 쇼티지라고 하면은 검사 쪽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와 포텐셜은 결국 뭐죠? 후공정 매출이 가장 높은 편인데 이게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체적인 비중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2사업부, 3사업부의 매출 이익, 3사업부가 4사업부, 이 전기차 쪽 이 확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재무제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18년, 19년, 20년, 21년입니다. 매출이 퀀텀 점프했고요. 20년에 코로나 때문일까요? 잠깐 정체했지만 성장은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0%대에서 20%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해 매출인데요. 정말 지금 분기당 이미 나온 걸로도 1,0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아까 같은 주가의 이런 고성장이 작년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너무 이미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이 이후 22, 23, 24, 25까지 향후 4년을 보더라도 동회사의 아까 이 사업부의 2차전지 FCBJ랑 2차전지 이쪽 두 쪽이 연간 YOY로 한 20에서 30%씩만 성장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25년 매출액은 이미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2,500억을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을 뭐 이게 OPM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업부들이거든요.
25%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30%라고 공격적으로 계산하면 750억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4천억이 안 되는데요. 싸냐 비싸냐의 논란은 지금 PR로 안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역시 이틀 전에 보여준 이 숫자에 대한, 그쵸? FC BG에 대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결국, 그죠? 투자가 성장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기판화체의 성장이 담보되었다면 검사 장비 업종은 같은 수혜를 봐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결국에는 2차전지 사업부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추가 업사이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더 레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영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시총이 거의 1조 5천억까지도 갔었는데요. 동회사가 지금의 성장성을 계속 보인다면 향후 2, 3년 동안 고영의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고영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용으로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기판의, 그죠? 기판의 비메모리칩 기판에 대한 쇼티지 성장, 이거를 검사 쪽이랑 같이 맥락을 보시는 아이디어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눈이 온다고 하는데 강원도 쪽은, 서울은 좀 비가 잠깐 온 것 같아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연휴 좀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휴가라서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은 휴가 가서 좀 뭐 코멘트라도 채널에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